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 미국 변호사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미국 부동산 구매 이야기, 거주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민이 가고 싶다면 셀레나에게 물어봐. 해외 투자 이민 전문 셀레나 이민. 지난번에 기관 투자자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개인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우선 통계 자료의 차이입니다. 기관 투자에 관한 통계 자료를 찾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개인들의 자료는 다소 어렵습니다. 기관 투자의 경우는 부동산 구매의 특징이 투자라고 딱 규정 지을 수가 있지만 개인인 경우는 투자 목적일 수도 있고 또 거주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구매하는 미국 주거 부동산의 경우는 그 통계가 기관들의 투자나 상용 건물 투자에 비해서 자료가 많지도 않고 수치의 정확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거래가 통계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큰 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미국 내에서는 특별히 외국인들이 관련된 매매라고 해서 따로 등록을 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개인이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으로 부동산 투자로 송금을 해서 출금하시는 경우는 은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세무서에 보고를 하시게 되지만 은행들이 굳이 이러한 종류의 거래가 얼마나 있었다고 일반 대중을 위한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매 형태와 경로가 개인의 경우는 다양합니다. 개인 명의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식회사로 하시는 경우도 있죠. 투자 목적의 송금을 통하지 않더라도 미국 내에서 어떤 경로로 부동산 취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이 일괄적으로 통계 자료에 포함되거나 발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 부동산 협회에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 미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미국 주택 매매에 관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분들이 자료를 수집한 방식이 소속 부동산 에이전트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란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 미국 외에 영구 주소를 두고 있는 비미국 국적자와 둘째,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비미국 국적자입니다. 미 부동산 협회의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서 주택을 매수한 건은 98,600건으로 그 전해의 같은 기간 대비 8.5% 상승해서 연속 3년간 하락을 하던 외국인의 미국 주택 구매세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구매 가격 총액은 5억 9천만 불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저조했던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미국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외국인 매수자가 줄어든 것과 상관없이 미국의 주거 부동산 시장은 첫째, 공급을 한참 능가하는 수요와 둘째, 한동안 지속된 3%대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에 힘입어서 국내 수요만으로도 전례 없는 부동산 열기를 띤 셀러즈 마켓이었죠. 그런데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구매한 주택가격의 평균은 59만 8,200불이고 중간값은 36만 6,100불로 2009년에 이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습니다. 이 말은 미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의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그들이 구매하는 부동산의 가격대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되겠죠. 같은 자료를 인용해서 재미있는 통계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 내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인도, 그리고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리조나, 그리고 뉴욕과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플로리다는 14년 연속으로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였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에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은 39%가 라틴 계통, 25%는 캐나다 분들, 그리고 12%는 유럽계로 아시아인들은 4%에 불과합니다. 아시아인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은 역시 캘리포니아와 뉴욕입니다. 중국 분들의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미국의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들 중에서 중국 분들의 구매 가격이 가장 높았는데요. 그 평균이 100만 불을 조금 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내국인에 비해 현금 구매가 많은데요. 캐나다 구매자의 69%, 중국인 구매자의 58%가 전액 현금, 즉 올 캐시로 집을 샀습니다. 구매하신 부동산 유형을 보면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 중에 74%가 단독주택 또는 타운하우스를 구매해서 이 주택의 유형들이 보편적으로 인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구매자의 반가량인 46%가 교외에 집을 구매하셨고요. 29%는 도시 지역에 구매했습니다. 또한 이들 중 44%가 휴가용 별장 또는 임대용 주택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통계는요, 지난 5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성향입니다.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 전에 살았던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요즘처럼 휙휙 변해가는 세상을 그분들은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갑작스럽고 획기적으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그 빠른 변화의 주요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3년이 넘은 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미국 전체로 볼 때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으로 단독주택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분석 회사인 코어라직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2022년 제1분기 주택 매매의 28%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원격 근무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 좀 더 넓은 집을 원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넓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더 저렴한 텍사스 등의 지역으로의 이동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서 단독주택 플리핑 사업과 주거용 부동산 마켓이 급성장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초기에 경제 회생책으로 저이자 정책이 유지되었고 매수 수요가 시장의 매물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정도가 아니라 바이어가 셀러가 부른 값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심지어 매물 검사마저도 생략하는 뜨거운 셀러 마켓을 형성하기도 했었죠. 2022년 3월 그 이후부터는 무섭게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국 언론은 연이어서 이자율을 인상했습니다. 그 덕책인지 올해 여름 무렵에는 미국 주택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인상의 징후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판매하는 방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부동산 산업의 각 단계의 온라인 기술의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3D 감각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공간을 온라인으로 매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버추얼 리스팅은 팬데믹 초기만 해도 비교적 새로운 시도였지만 이제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부동산 리스팅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쇼윙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까지도 일부 혹은 전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산업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산업이어서 직접 보고 직접 서명하는 절차의 원칙이 오랜 세월 동안 고수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병마의 재앙 앞에서는 빠른 변화와 재적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팬데믹 초기에는 은행 감정 등을 포함한 융자 신청 심사 기간이 심각하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심사를 해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왔던 업무 양식이 코로나로 인해 올스탑이 되어서 심사 진행이 힘들었던 거죠. 지금은 팬데믹 전에 3주 정도 걸려야 결과가 나오던 감정 결과가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각 단계의 온라인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택 가격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피크를 찍었던 미국의 주택 가격은 확실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6월 미국에서 거래된 주택의 그 중간 가격이 41만 6천 불인데 비해서 8월에는 37만 9,100불로 내렸습니다. 미국 내 기본 이자율이 한 해 동안 6차례나 상승됨에 따라서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한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예측이 있지만 당분간은 큰 변동이 없이 이대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 융자 규정이 강화되어서 그 이후에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수입이나 신용이 우수한 편이라 2008년 당시처럼 경제 침체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포클로저 매물이 쏟아져 나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택 구매 수요는 왕성하고 그리고 건축 비용은 인상이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 집값이 어느 정도 인상되거나 유지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미국 부동산,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 이민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